집도 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하는 곳 군대. 20대 가장 빛나는 인생의 한때에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군대는 두려운 곳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군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압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전쟁을 대비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닌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군 인권에 관한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말이죠. 군인도 군인이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권은 시민으로서 또 당연히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겨울 어느 날 천안의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재민군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가는 거냐? 아이고 정말 청춘들이네. 보기만 해도 참 좋을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학교 왜 왔어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동기들 얼굴도 보고 밥도 한 끼 먹으려고 먼 길 왔습니다. 보통 제가 수업하는 강의실을 가려면은 이쪽 길을 항상 지나갔었거든요. 이제 근데 군대 간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보는 것도 마지막이네요. 네가 가냐? 그럼 슬프지. 매일 보던 친구를 당분간 못 보는 건데 전화할 땐 친구가 제일인 법 아니겠어요? 야, 누구랑 누가 동반 입단 됐지? 나랑 장성아. 아, 근데 맞다.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도 안 할 듯. 아, 근데 하면 재밌겠거든? 근데 하면 빨리 가야 되잖아.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야, 나는 뭐 마음의 준비 돼서 가는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야? 전혀? 얘기하는 사이 맛있게 구워진 삼겹살. 감사합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재민군은 친구 중 가장 먼저 군대에 가게 됐다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상. 친구들 역시 재민의 입대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근데 1년 6개월이니까 금방 갔다 오겠지. 솔직히 우리 형 지금 위에 세대는 다 2년. 가서 될까? 아빠 세대는 3년. 근데 시간 빨리 가면 뭐 이제 할 걸 안 하시고 이놈 야, 우리 이제 1년 만났어. 아니요 못 할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냐? 본인이 화장실 가서 몰래 울 것 같아요. 맞아. 요즘도 많이 먹잖아. 다 되게 어리바리할 것 같은데. 나 진짜 어리바리 진짜 많이 타. 막 선임이 막 뭐라 말하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한 5번 한 다음에 알아들어. 1절, 2절, 4절까지 하네. 웃으며 말했지만 재민군의 머릿속이 꽤나 복잡해 보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 내가 진짜 군대를 가는구나.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이제 하루하루 카운트가 될수록 숫자가 적어지니까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고 좀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가서 여러 훈련들을 제가 잘 받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계급이 나뉘니까 이제 먼저 들어와서 계급이 높은 사람은 이제 아래 계급 사람들을 부려먹기도 하고 막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대신 일을 해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민이 많아 보이죠? 그렇다면 재민이가 두려워하는 군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날, 혹한기 훈련이 한창인 7포병여단 태풍대대를 찾았습니다.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막사는 용사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요. 이 핫팩은 어디서 난 거예요? 이 핫팩은 저희 행정보호관님께서 이렇게 분출해 주셨습니다. 아, 지금 훈련 나올 때 개인이 챙긴 건 아니고 다 나눠준 거예요? 예, 한 명당 이제 25개씩 넉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막사 안도 예. 안 해도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예, 이게 이 난로가 정말 따뜻하게 저희를 데펴줘가지고 훈련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핫팩에 난로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췄네요. 막사는 우리가 훈련하기 전부터 많이 토의를 했는데 특히 텐트의 방한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하기 위해서 그 천막뿐만 아니라 비닐막 그리고 그 외 방수포 등등 한 4-5겹 가까이 되는 그 방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인원들이 전투력을 회복을 해야 혹한 상황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전투력 보존과 회복에 있어서 이런 보온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대책도 꼼꼼히 세웠답니다. 요거는 일산화탄소 감지기인데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일산화탄소가. 그래서 저산소로 인해서 인원들이 중독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하고 2차적으로는 난로를 상온 20도로 유지하면서 30분당 10분 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용사들이 계속 따뜻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훈련받는 것. 용사들이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밥인데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세상 살면서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게 또 없거든. 하나 뚜껑이고 하나 몸통이고 원래 반찬 반합이 따로 있는데 저희는 편의를 위해 갖고 그냥 뚜껑 따로 몸통 따로 해서 비닐만 씌워서 먹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좀 불편하니까. 그러면 반합에는 뭐가? 예, 밥 반찬 해서 다 같이 넣어서. 뭐 비빔밥인가? 예, 그런 식으로. 국도 있던데 국은 어디? 국 받을 사람은 이제 국 반합에 따로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김이 모락모락. 훈련 중에도 갓 지은 듯 따뜻한 밥과 반찬을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데요. 훈련 뒤 먹는 따뜻한 한 끼. 고된 훈련으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이고야, 진짜 맛있게도 먹네. 밥은 어떻게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국물 보시면 연기 보이십니까? 연기. 따뜻합니다. 꿔바로우에 콩나물 고기 무침에 김치랑 아주 맛있는 순두부찌개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챙겨 먹은 만큼 훈련도 더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한편 훈련 중에 생길지 모를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자 마련된 공간도 있습니다.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의무실을 통째로 옮겨왔습니다. 간단한 상처거나 아니면 손목 삐어서 오거나 아니면 뭐 열이 많아서 열이 펄펄 끓어서 수액 맞아야 될 경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수액도 따뜻하게 데펴놓고 있고 테이프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언제든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많이 아픈가? 증상에 맞는 진료와 함께 약 처방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없으면 제일 좋은데 이제 대신에 뭐 밤중에라도 환자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 저희가 또 즉각적으로 처치를 해야 되니까. 용사들의 안전과 안위가 보장된 환경 속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영하의 강추위도 두렵지 않다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용사들. 오늘 실시할 훈련은요? 사격 준비 끝! 3포 사격 준비! 사격 준비! 쏴! 고해에 맞춰 힘차게 발사되는 포탄. 오, 화력이 진짜 좋네요. 폭탄 사격 훈련을 진행 중이고 지금 5박 6일간의 혹한기 훈련관에서 총 7포병여단에서 총 46발의 폭탄 사격을 실질적으로 사격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7포병여단은 자주 국방의 핵심인 K9A1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저희 7포병여단은 전군 유일의 이제 기동군단인 7군단을 포병으로 지원하는 여단으로서 아마 그 전군에서 자주포대대가 다 K9A1 즉 우리나라의 최강의 장비로 손꼽히는 자주포를 모든 대대가 운용하고 있는 최강 전력의 어떤 포병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엔 가장 우수한 군인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최정예 300전투원에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최정예 300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육군에서 가장 강한 어떤 포반을 뽑는 1년에 한 번씩 뽑는 그 행사인데 저희가 이제 최정예 300 그 팀에 선발이 됐고 전투력이 좀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육군을 통틀어 최정예 포술팀으로 선발됐으니 자부심 느낄만 하죠. 그리고 7포병여단 태풍대대에 특별한 문화가 또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용사 저녁식을 시행하겠습니다. 대표에 대한 경례! 북진! 북진! 바로 부상으로 여단장님께서 수여하신 코인과 같이 수여하겠습니다. 군장 백승요! 이들은 혹한기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까지 조정하며 저녁을 미루었다네요. 열심히 하고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사실 훈련장에 와서 훈련을 할 때 동안은 저희가 전역을 하는 용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마지막 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분들과 함께 전역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7포병여단 태풍대대에 남다른 병영 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랍니다. 전투 준비하고 좀 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부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인데 사실 저는 그 전에 일단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고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복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강력한 훈련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훈련을 강하게 시키지만 어떤 그런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초과되는 무리한 어떤 요구 같은 거는 하지 않을 지휘관이라는 걸 알고 따라와 주는 것 같았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전투력을 상승시키는데 인권과 복지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지금 강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만큼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요.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든 문화가 오늘의 이들을 만든 게 아닐까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인은 채찍으로 때려서 만든 군인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가 국가를 신뢰하고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동료들을 믿는 그 군인이 결국 전장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군인, 강한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 병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병영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으로 끈끈한 병영 문화를 완성하고 있는 7포병여단. 그와 함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일정서부터 어떤 일정이 또 변화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소개를 해주고 있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인권에 있어서 상당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용사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통 정말 중요하죠. 이를 기반으로 용사들의 자유로운 여가도 보장받고 있다는데요. 보통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과 이후에는 뭐 다 자유롭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으면 체단실에 가서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일과 후 휴대폰 사용도 가능한데요. 덕분에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됐답니다. 엄마, 나 훈련 끝났어. 춥더라 진짜. 그래도 할만했어. 잘 지내지? 나도 별일 없고 아픔도 없고. 엄마도 잘 지내고. 나 또 이따 연락할게. 지금 뭐 훈련 끝나고 집에 전화한 거예요? 네. 이제 훈련 끝났으니까 가족들한테 안부 인사했습니다. 자주 전화하세요, 가족들? 예, 자주 전화합니다.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핸드폰을 받으니까 단절됐다는 느낌 전혀 안 들고, 이제 사회와 계속 소통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사회와 연락할 수 있어서 이제 저는 독립됐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매점입니다. 한창 배고플 청년들에겐 꼭 필요한 공간 중 하나죠.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사셨네요. 예. 오늘 소프트님께서 쏘는 날이어서 여기 가차없이 보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도 이제 쉬는 시간이 있다면은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전투장님이 고생했다고. 맞습니다. 훈련 끝나고 회식. 직속 상관으로서가 아닌 군 생활을 먼저 시작한 선배로서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한다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럼 포스터를 어떻게 하다가 그걸 알게 돼서 만들게 된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군 인권 공모전에 딱 떠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집중 인성 교육 기간에 그 인권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딱 공모전에 떠서 좀 더 알리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참가만 한 게 아닙니다. 무려 최우수상을 받았다네요. 포스터는 이제 군 인권에 대한 좀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이 저울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저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인권 앞에서 이제 모두 평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저울을 좀 넣게 됐고, 이등병과 병장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책임감의 무게는 달라도 인권의 무게는 이제 모두 평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구를 작성을 했습니다. 평소 군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이런 포스터를 만들 생각은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대체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이라면 누려야 되는 어떤 권리, 존엄과 가치, 이런 걸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공동체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의사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인권이라고 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보장의 방법,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보장의 내용이나 방법이 좀 달리할 수 있을 것 뿐이지, 그 인권에 대한 개념이 꼭 군인이다, 군인이 아니다고 해서 그렇게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군인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 군 인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중대장이 중대 훈련병들에게 강제로 화장실 오물을 먹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청년들의 죽음까지 이어진 큰 사건만도 여러 번. 모두 군대 내 인권과 관련된 사고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역사적으로도 이제 군에서 그 병영 악습이라든지 그 인권 침해로 인해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군의 좀 인권상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면
좀 권위주의적인 이제 문화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정체되어 있었고 또 군은 굉장히 임무 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인권 수준이 이제 굉장히 이제 낮았다는 이제 그런 또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옛날의 군대는 도대체 어땠을까요? 군기 그 얘기하면 저는 그 신병교육대에서 그 훈련 막바지에 그 조교들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부대 가면 피 끓는 중대야. 그래서 아니 피가 얼마나 끓길래. 그래서 그 제일 사대 군기 제일 세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내가 거기 가랴? 그 나중에 전입하기 끝날 무렵에 이제 그 거기 제가 가겠더라고요. 보니까 다네.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피 끓더라고요. 그 정도냐면 야삽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군대가 개방이 안 돼 있고 좀 이렇게 숨겨져 있는 문화다 보니까 그 서열이나 이런 문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부대마다의 어떤 서열 군기도 달랐고 내무반 군기라고 따로 있어요. 훈련 나가는 게 편하다. 예, 일반 내무반 생활하는 것보다. 아무리 전투력을 위한 군기 때문이라지만 인권이라는 단어와 멀어도 너무 멀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 오뚜기 용사들의 주말은 어땠을까요? 저희들은 그 토요일 날 대개 보면 그 일주 동안 저기 뭐 빨래부터 시작해서 그 빨래도 이등병 먼저 가면 큰일 나요. 그 딱 순서가 돼서 딱 눈치껏 이제 병장들이 다 털털 오고 오면 내가 때가 됐구나. 그때 빨래를 가야지. 정비 시간에 딱 먼저 이등병 먼저 쳐나갔다. 그럼 그날 저녁 때 으슥한 밤에 1-2시에 깨요. 툭툭 치면서 야 자식 일어나. 저희는 이제 목욕탕을 밖에도 안 하고 부대 내에 목욕탕 시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한 80명이 이제 한꺼번에 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못 들어가니까 병장들이 먼저 가서 한 20분 정도 씻고 나오시면은 그 물에 이제 상병들이 또 들어가고 나오시면은 또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럼 이등병은 제일 끝에 이제 그 탕 안에 이제 들어갔다가 씻고 나오기 때문에 이등병은 좀 안 좋은 수질에 빨래하고 목욕하는 것조차 군대 서열에 따라야 했던 시절.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열이 최우선이다 보니 얼차려라는 말도 군기 교육을 의미하는 말이었을 만큼 당연한 일이었죠. 원산 폭격을 어떻게 하냐면 내무반에서 치약 뚜껑을 이제 넣어요. 치약 뚜껑 넣고 치약 뚜껑 꺼내 그러면 꺼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박은 다음에 다리는 간물대에 올리는 거예요. 원산 폭격하고 난 다음에 한 3일 지나면은 왕비듬 껍데기가 벗겨지니까 이게 하얗게 툭 떨어져요. 그게 이제 왜냐면 나 하나만이 아니라 소대 이게 군기를 잡기 위해서. 사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거친 것 중 하나가 병영식이라고 할 수 있죠. 플라스틱 식판에 보리밥과 국, 반찬 2가지가 전부였던 시절부터 스테인리스 식기의 등장. 다들 기억하는 군대리아 햄버거까지. 그 변화의 시대를 경험한 오뚜기 용사들에게도 병영식은 웃지 못할 기억을 남겼다고 합니다. 식기에 대한 설명 먼저 해줘야 돼. 왜냐면은 스테인레스로 된 식기냐, 이게 플라스틱은 긁어서 먹다 보니까 이게 들뜨거든. 제일 어려운 게 돼지국이 나왔을 때 살을 넣고 기름만 왕창 주거든. 근데 닦는 게 시원찮아요. 훈련소에 있을 때는 사실 모래로 저 식판 닦았고요. 그리고 자대 와서는 이제 빨래비누로 닦다가 저희는 그 대신에 플라스틱에서 이제 약간 좀 좋은 제도로 넘어가면서 90년 초에는 스테인리스가 막 도입이 됐습니다. 저희 쪽에. 그때는 참 행복했죠. 예. 그때도 자유배식이었습니까? 모든 뭔 소리야. 짬밥장이 최고였지. 가자미 그 튀김에다가 그 깍두기도 잘 자른 게 아니고 통깍두기 하나. 그 다음에 양배추. 김치. 섞어서 그냥 하나. 그렇다면 말이죠. 오뚜기 부대 전후에는 알지 못하는 요즘 병영식은 어떨까요? 짬밥장 대신 밥, 국,
반찬 구분 없이 먹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배식하고 편안하게 식사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취사병들이 요리를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맛이 군생활 중에 급식이 진짜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군생활 버틴다고 할 정도로 되게 맛있습니다. 인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밥이죠, 밥. 월별 식단을 정해 제공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군대 식당이 맞나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실 못지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식당은 더 좋은 병영 식당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곳. 2022년에는 식단으로 1등까지 받았답니다. 이게 총 200인분 정도 튀기고 튀김 개수로는 1,040개. 치킨집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기름이. 제 기름을 깨끗하다고 잡을 수 있어요. 이 병영 식당은 맛, 정성뿐 아니라 배려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특별한 기계에서도 말이죠. 보온 냉장고라고 이제 저희가 인원이 식수가 많다 보니까 밖에 한 판에 50인분 가량 있어가지고 저기가 다 나가면 여기서 따뜻하게 되면서 다시 방금 한 것처럼 나가게 해주는 그런 냉장고. 옛날과는 참 많이도 달라진 요즘 군대의 모습입니다. 20기갑 여단의 인권에 대한 고민, 병영식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곳이 얼마나 장병들의 인권에 진심인지 알 수 있다는데요. 장병들의 정신적인 기둥, 정혁 상사입니다. 본업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틈틈이 시간을 내 장병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진 이병 반갑네. 벌써 세 번째야,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까지 이야기할 때는 어떤 대인관계에서의 좀 어려움을 호소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회기 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하루에 3번 이상씩 선임병이든 후임병이든 관계없이, 그죠? 그래서 먼저 말 거는 그거를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나요? 그렇습니다. 나 어떻게 시도는 해봤어요? 매일 시도를 전부 하진 못하였지만 네네. 그래도 나름 동기들이나 서임분들에게 말을 최대한 걸어보면서 전보다는 말을 더 잘 걸 수 있게 된 것 같아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참 어린 후배들에게 정혁 상사는 해줄 말이 많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항상 저번에도 그러시고 장병들이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형처럼 병사들의 고민과 고충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 김수진. 네. 제가 나이도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입대를 하고 이제 사회에서도 좀 움츠러들고 살던 성향이 있던 것 같아서 군대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아 힘든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드렸었습니다. 사회에서 군대 입대 전에 생활을 했을 때 이런 패턴이었는데 집단 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라든지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장병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욕구를 좀 해소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생활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또 많은 부분 이렇게 좀 보람차고 또 저 역시도 같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더 흐뭇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병사들에 대한 정혁 상사의 애정은 상담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병사들이 모이는 강의실로 따라가 보았는데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인권 교육 시간이네요. 제 소개 간단하게 해볼게요.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저는 이제 부대에서 여기 자살 예방하고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인권 지킴이 정혁 상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9일병님?
네, 인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냥 인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게 맞는 얘기예요. 군인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 아닌가요? 보통 사람하고 군인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제가 하사 때예요. 서울로 이제 휴가를 갔어요. 군복을 입고 갔습니다. 군복을 입고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군인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휴가를 갔죠.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하철이 마침 들어옵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막 달려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탁 밀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 먼저 탑시다. 사람 먼저 탑시다 그랬어요. 사람 먼저 탑시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민간인이고 아주머니니까 양보를 해드렸죠. 지하철 안에 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난 사람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사회가 달라졌죠. 군인 역시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군인이기 전에 인간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인권 교육, 장병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처음에 전에 와서 이제 많이 긴장도 되는데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그래도 새로 전입 온 신병들의 불안함도 해소하고 이제 그런 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해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군에는 지금 사여단급의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 상담관을 채용해서 용사들 또 간부들도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 외부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부들이나 또는 간부 가족들 또 용사들의 어떤 심리 검사를 해주는 무료로 해주는 그런 제도들도 많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장병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마련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병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상담 제도도 도입해 체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군에서는 군 인권이라든지 병영 악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또 철폐시킬 수 있을지 또 이제 법제도적인 측면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들 이제 의결을 하고 이렇게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등 대우의 원칙, 영내 대기 금지 등과 같은 군인 복무 기본법을 바탕으로 평등권, 근무시간 보장 등 장병 10대 기본권도 제정했습니다. 장병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좀 많이 침해가 되는 기본권들,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총 10가지 정도로 해서 요약을 해서 이제 보장이 되게끔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0대 기본권이 다른 기본권들도 당연히 보장돼야 될 인권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고 가장 많이 충돌이 있고 해결이 좀 시급한 기본권들이 10가지 정도로 이제 축약해서 이제 보장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요즘 군대 정말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둘, 하나, 출발! 황금 같은 주말에도 체력을 기르기 위해 훈련 중인 용사들. 주말인데 휴식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걱정 마세요. 여기 있는 용사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인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병영식당. 그런데 급식실 한편에서 심각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회의를 이리 심각하게 하는 걸까요? 저는 18일 날 목요일 날 백세 우유가 나오고 19일 날 또 백세 우유가 나온다고 했는데 19일 아침에 이제 초코 우유로 대신 대처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점심 때나 저녁 때 한 번이라도 과일이 나오면 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맙소사.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진지하게 식단 메뉴를 회의 중이었군요.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봐서 좋아하는 과일 뭔지. 이 군수 지원여단 구의정비대대는 선진화된 병영 문화 속에서 장병들이 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병영식당 운영회의는 이제 급식 장병들의 만족도 향상과 효율적인 급식 예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입니다. 짬뽕면은 그 잘못 시키고 사주고. 그 어떤 곳보다도 열띤 이런 회의가 용사들에게 인권을 존중받는 느낌을 줄까요? 지켜야 될 건 지키지만 이런 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계급 없이 서로 말해야 될 건 말해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라 저 또한 존중받는 느낌이었고 회의를 하면서 뭐 불편 없이 눈치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병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식단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회오리 감자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한 달에 한 2-3번씩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 5월 달에는 저희 부모님도 여기 부대를 한번 방문하셨는데 그때 장어가 나왔습니다. 진짜 나올 줄 몰랐는데 사회에서 있던 거 거의 다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맛과 영양을 위해 전문 조리원까지 배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많이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겠지만 이 부대 급식도 밖에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맛있게 정성스럽게 조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식 하다 보면은 이제 용사들이나 간부님들이 이래서 제가 살찝니다 뭐 이런 소리 들을 때 좀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일과 시간 외 개인 시간에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시설입니다. 다양한 책들뿐 아니라 카페, 커피 머신까지 부대 밖에 있는 일반 카페와 다를 게 없습니다. 밥 먹고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서로 여기서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군대란 무서운 집단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서로 정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지키면 아주 잘 적응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대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서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눈치도 안 보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휴식권은 물론 사생활의 자유와 사적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저는 일단 상상을 못했습니다. 군대라는 곳에 이렇게 개인 정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마련된 것도 그렇고. 여기서 뭐 어떤 걸 주로 많이 하세요? 저는 여기서 보통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는 거는 전혀 없어요? 어때요? 없습니다. 오히려 간부님들이 하도록 오히려 부추겨 주시거나 도움을 주시지 맞거나 그러시지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 복지 시설의 하이라이트, 바로 장병들을 위한 특별 시설 영화관입니다. 그렇죠. 장병들에게도 취미와 여가 시간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사회 헬스장 부럽지 않은 다양한 기구들이 있는 체력 단련실도 병사들을 위한 배려 중 하나입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줄 밴드부까지. 쉬는 시간만큼은 가장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의무실. 군의관님, 저 손가락이 다쳐서 왔습니다. 자, 군의관이 진료했을 때 현재 뼈나 인대에 손상이 좀 의심이 돼서 근처에 있는 군병원에서 좀 정밀한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권 역시 10대 기본권 중 하나죠. 쉽게 외부 진료도 받을 수 있답니다. 환자와 면담해서 민간병원 진료를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병원을 소개해주고 있고, 그 경우에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금 일부는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사실도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훈련은 확실하게, 쉴 때도 확실하게. 확실히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자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인권에 대한 이런 노력들은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존중받지 않은 군인이 국민의 인권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자신의 인권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를 위해
자신이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한다?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고 내가 이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나는 이 공동체가 그만큼 참 소중하다라고 할 때 비로소 군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민군을 찾았습니다. 입대를 하루 앞둔 시점. 훈련소에 가져갈 짐을 챙기느라 정신없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깔창이랑 시계랑 텀블러랑 충전기랑 이어폰, 안대, 팔꿈치 보호대랑 무릎 보호대 준비했고요. 뺏겨도 괜찮으니 일단 다 가져가 보라고 어머니께서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챙겨주신 거예요? 네, 다 어머니께서 선수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픈 게 부모님 마음이죠. 삼형제 중 맞이인 재민군. 형제 중 제일 먼저 군대에 가는 건데요. 형 군대 가면 네. 형 물건 중에 뭐가 제일 갖고 싶어요? 밑에 게임기. 게임기가 있어요? 네. 진짜 갖고 싶어? 안 망가뜨릴 자신 있어? 진짜지? 네, 제 보물 1호입니다. 보물 1호? 우리 막내 동생한테는 잘 안 줬던 물건이. 한 번도 준 적 없습니다. 혹시나 망가뜨릴까봐. 제가 아끼는 건데. 큰맘 먹고 게임기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재민군 입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막내 동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 눌러. 녀석 입이 귀에 걸렸네. 짐 정리도 끝났겠다. 이제 남은 준비는 하나입니다.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데요. 갓난 아이일 때를 제외하면 가장 짧게 자르는 거라네요. 아니 머리 두상이 예쁘네. 아, 두상이 이뻐요? 이렇게 자른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못 봤어. 머리카락이 잘려나갈 때마다 재민군의 얼굴도 굳어지는데요. 이제야 군대에 간다는 게 실감나는 모양입니다. 자,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머리를 확 잘랐어요. 네. 어때요? 배가 고팠는데 식욕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아, 원래 배가 고팠는데 네. 갑자기 여기 식욕이 싹 사라졌어? 식욕이 없어졌어요. 이제 정말 실감나죠? 네. 네. 아. 되게 어색하죠? 네. 머리 많다 근데 머리 없는 줄 알았더니 머리 왜 이렇게 많노? 금씨 집안에 원래 머리가 많이 없거든. 너무 TMI인데? 머리 많다 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버지 덤덤하시네요. 네? 뭐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뭐 해야 되지 남자가. 이발을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가게를 찾은 재민군. 어머니의 반응은 어떨까요? 머리 안 고쳤나? 어머나 어떡해. 왜요 어머니? 어우 잠시만요. 눈물 날라 그래? 위험한데. 어떡해. 처음 보는 거죠 사실은. 뭐 보자마자 운어. 엄마 오는 거 이제 카메라 두 대로 다 찍힌다 이제. 눈물 날 줄 몰랐죠 솔직히. 네. 덤덤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쁘네. 두상은 예쁘네요. 낯선 아들의 모습에 비로소 입대가 실감이 나는 듯한데요. 울컥하는 마음을 추스르고 재민이와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바로 옆 할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닭게도 안 들어 먹을래? 아, 저 지금 입맛이 없어가지고. 안개 들었어? 그냥 머리 민 제 모습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밥맛이 뚝 떨어지던데요. 뭐였어? 아들 군대 보낼 때하고 또 손주 군대 보낼 때 다르죠, 기분이 약간. 아들 보낼 땐 담담했는 것 같아. 어떻게? 미안하게 담담했다고. 담담했다고? 네. 근데 손주는 또 마음이 좀 찡한. 그쵸, 그러니까 아들보다 더 찐. 언제 이렇게 커서 군대에 가나 싶으시겠죠. 입대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길을 나서는데요. 훈련소로 가는 마지막까지 엄마는 아들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자, 이거 상대하고 일단 가방 넣습니다. 우리 재민 군 이제 들어가는데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즐기고 나오겠습니다. 되게 많이 떨릴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들어가면 틀리다. 아빠 엄마는 또 어떤 마음이세요? 그냥 뭐 잘하고 오겠지. 내 아들이. 가자, 이제 들어가자. 재민군 즐겁고 건강하게 보람찬 군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함포 사격 준비. 쏴. 빈틈없는 최강의 전투력으로 진정한 강군의 면모를 완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대. 군인 역시 한 명의 인간이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인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달라질 우리 군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충성!